예,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이제 2편을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2편은요, 일단, 자, 우리가 1편에서 우리가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거기서 6억, 9억을 뺀다 그랬죠. 1주택자 9억을 빼고, 1주택이 아닌 사람은 이제 6억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95% 곱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율. 오케이. 지금 세율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세율. 종부세 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세율, 3억, 6억, 12억, 50억, 94억. 이게 기준 금액인데요. 전부 다 공시 가격을 뜻합니다. 요 금액, 그죠? 0.6에서 3%까지 일단 기본 세율이 있고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종부세는 중과세율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있는데요. 중과세율은 당연히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세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이제 규제하느냐 하면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가 종부세를 낼 때는 이런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역 불문하고, 즉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무조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또 이런 중과세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과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중과세율이죠. 그죠? 2주택자인데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중과세율. 자, 두 개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래도 중과세율이죠. 왜? 집이 세 채 이상 있는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율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경우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다. 자, 이래도 일반 세율이죠. 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세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일반 세율이죠.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중과세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채가 있는데 전부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일반 세율이죠.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 두 번째 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인 사람. 자세히 보니까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이렇게 중과를 적용하는가 하면은 다주택자죠.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 그죠?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요. 공시가격 합산하고 6억, 9억을 빼고 95% 곱하면 과세표준.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산세 빼기,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여기서 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자, 원칙은 말이죠. 재산세액 빼기라고 제가 말을 썼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는요. 공제할 재산세액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산세를 7월달, 9월달에 2분의 1씩 그러니까 9월달이 되면 이제 재산세를 다 냈잖아요. 그죠? 보유세,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이 재산세. 또 보유하니까 내는 세금이 종부세죠. 자, 종부세가 이제 12월 달에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지방세입니다. 요거는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7월 달, 9월 달 이렇게 한번 싹 징수를 했는데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국세, 종부세가 얘가 와가지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거두죠. 그러니까 두 번 내면 안 된다. 왜? 보유를 하기 때문에 내고 있는 이 보유세는요,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씩 세금을 내면 이거는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두 번 내지 않도록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 냈던 재산세를 갖다가 빼줘야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조금 알기 쉽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이 집이 이제 10억짜리, 즉 기준시가, 공시가격 이제 10억짜리 집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 대해서 지방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재산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달, 9월달에 눌러주시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쫙 징수를 해갔습니다. 7월달, 9월달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한번 싹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세, 종부세가 이제 12월 달에 와가지고,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얘는 한번 싹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왜? 6억은 빼잖아요. 공시가격에서 6억을 뺀다 그랬잖아요. 물론 1주택자는 9억을 빼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그냥 6억이라고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억부터 요 금액에, 요 구간에 대해서 국세, 종부세는 한번 싹 훑어, 그죠? 한번 징수를 했죠. 그러면은 누가 불만을 가지는가 하면요. 여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그렇죠. 요거. 얘는 지방세를 내면서 이렇게 한번 싹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세가 와가지고, 종부세가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한 번 더 싹, 그렇죠. 징수를 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 지금, 그죠. 두 번이나 세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부세가 이제 지방세한테 가가지고 재산세를 찾아가가지고, 야, 재산세야. 내가 지금부터 종부세를 걷어가야 되는데, 너가 요 구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징수한 재산세는 납세자한테 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콧방귀도 안 끼겠죠. 왜? 이 지방정부 아닙니까, 여기는. 여기는 중앙정부고, 여기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독립된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할 수 없이 재산세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얘는 공시가격에서 60%를 곱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전체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고 그 이상 되는 금액부터 이제 계산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혼합형으로 이제 종부세가 지방세를 도출해가는 그런 계산 방식을 해서 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이제 발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분모를 갖다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하고, 분자는요,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해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발라내는 겁니다. 재산세를 발라내는데, 자,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 부가세액에서, 재산세 부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전체 10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7월달, 9월달에 재산세를 징수해간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7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한 재산세 그 금액을 말해요. 거기에서 분모를 요거, 분자를 요거,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공시가격이 6억, 하나는 10억짜리입니다. 자, 이 두 주택에 대해서 이제 7월달, 9월달에 재산세를 냈겠죠. 자, 재산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요 물건 하나별로 따로따로 재산세는 계산해야겠죠. 종부세는 두 개 합치지만은 재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자,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현재는 60% 곱하기 세율이죠. 자, 그러면 세율은요, 3억, 요 구간, 요 두 개 구간은 전부 다 0.4%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6억짜리를 보시면요, 6억 곱하기 60% 곱하기 0.4 하면은 8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억에 대해서는 계산하면은 요 금액이 나오죠. 두 개 합치면은 한 258만 원. 이게 7월달, 9월달에 납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뺄 것이냐 이 말인데요. 자, 종부세를 이제 종부세 계산 방식으로 재산세를 도출합니다. 자, 그래서 분모를 보세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해보자. 그럼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플러스 10억이니까 16억이 되겠죠. 16억이 시가 표준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곱하기 60% 곱하죠. 그죠? 재산세 구하는 방식이니까 곱하기 0.4 하면 321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라. 종부세 과세 표준을 일단 구해봅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요 두 주택을 전부 더한다, 그죠? 6 플러스 10 하면 16억인데, 거기서 6억을 뺀다 그랬죠? 거기다가 95%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9억 5천만 원. 이게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9억 5천 곱하기 60% 곱하기 0.3이 228만 원. 그러면은 자 258만 원 곱하기 321만 원 분의 228만 원 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183만 2,523원 이게 나옵니다. 요 금액을 종부세 계산할 때 빼라 이겁니다.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 구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재산세액을 이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만 존재하는 재산세에는 없는데 종부세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세금을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세액 공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자 공제.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인데요. 고령자 공제는 말 그대로 60세부터 70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를 낼 때는 이제 할인을 해주는 디스카운트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말 그대로 오래 보유한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5년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또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고령자 세액 공제하고 장기 보유 이 공제는요. 조건이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자 1것 이게 조건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특별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해줍니다.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는 60, 65, 70 이 나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이면 20%를 할인해 주고요. 65세 이상이면서 70세 미만이면 30% 할인, 70세 이상이면 40%를 할인해 줍니다. 요 집의 소유자가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 금액에서 40%를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마찬가지로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만 해주고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사람도 해준다. 자, 그런데 요거는 5년, 10년, 15년 세 구간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상당히 그죠? 디스카운트가 크다, 그죠? 50%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동시에 해줍니다. 같이 해줘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68세다. 그러면 30%. 그런데 내가 6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 들어오죠. 그러면 30 플러스 20, 50%를 공제를 받는 거고요. 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80세인데 나는 20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40, 50이니까 90%까지 공제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한도는 80%까지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조합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나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보유했느냐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두 개를 조합을 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치되 최고는 80%까지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산세 할 때도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그죠? 그 이상은 내지 마라. 그런 납세자를 위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렇게 돼서 전년도보다 이제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합친 금액, 작년에 냈던 재산세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그 금액의 일정 한도를 정해뒀죠.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50, 200, 300%.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요, 이 200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150%, 300%까지 이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까?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작년에 재산세 종부세 10만원 내가지고 20만원이다. 그러면은 20만원에 150% 1.5배까지 내니까 30만원까지 올해는 한도, 그 이상은 내지 마.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게 유리한 거죠. 이게 300%는 3배 아닙니까? 그럼 두 개 합치면 20만원에 3배니까 60만원까지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자, 2021년도부터는 150%, 300%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계산은요. 직전 연도에 내가 냈던 재산세, 직전 연도에 내가 냈던 종부세 이 두 개를 합친 거에다가 1.5배, 3배 이걸 한도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우리가 작년에 당연히 요 세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도를 적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도를 적용한 최종 재산세를 말합니다. 종부세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150, 200, 300% 한도를 적용했거든요. 한도를 적용하고 나서 나온 최종 금액을 여기다 적는 거죠. 그 두 개 합친 금액에서 또 1.5, 3배 이 한도를 갖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올해는 돌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세부담 상한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짜리는 결국에는 또 누군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또 누굽니까? 그렇죠. 또 다주택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자.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죠? 그죠? 종부세 중과세율 할 때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또 종부세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경우는 이제 150%, 1.5배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300%까지 그죠? 페널티를 받는 거고요. 집이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다. 그죠? 집이 세 채 이상 있는 사람은 지역 불문하고 중과세율 아니면 중과세율이 아니고 300% 상한선이 300% 이렇게 간다. 요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1주택자는 고민할 거 없죠. 1주택자는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150%. 집이 두 채 있는데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또 150%. 그 다음에 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두 개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150%. 그래서 300%이 페널티를 받는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자 이 두 부류가 결국에는 또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 왔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나긴 여정을 거쳐가지고 7번까지 와서 우리가 최종 종부세가 계산됐죠.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납부를 하시되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특별한 또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종부세의 20%를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종부세의 20%를 별도로 더 내야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종부세 납세 의무가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총 7단계라고 하는 긴 여정을 거쳐가지고 종부세가 계산됐고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농어촌 특별세 20%짜리 거기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만 이제 우리들의 의무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흐름은 알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숫자, 실제 집이 얼마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래야 이게 머리에 빨리 들어올 거니까요. 자, 다음 시간 계산 문제 한번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